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 유명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가 리플이 3.3달러 수준까지 단기에 오를 수 있다는 흥미로운 트윗을 날려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트위터에 따르면 가우시안 분포도를 통해서 현재 리플의 위치는 브레이크아웃, 즉 폭발 직전의 위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우시안 분포도라고도 불리우는 가우시안 채널은 가격 반전을 식별하는 모멘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A 지점 직후 급등을 보였고 B 지점 이후 급등을 보였던 것처럼 C 지점에서도 급등이 나올 자리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 지점의 맨 하단을 보시면 2023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올해가 그 가우시안 분포도의 기술적 근거를 통한 리플의 폭발 직점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소폭 반등 나온 리플의 가격이 여러분에게 은근한 기대감을 선사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기사 내용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리디파인 투마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SEC와의 소송전이 이르면 몇 주 내 매듭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 정도의 자신감에 찬 예상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은 한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떤 근거일까 저도 궁금해서 기사 원문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실지도 모를 몇 가지 결정이 있었다. 토레시 판사는 당시 SEC 재무이사 빌 힘먼이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라고 했던 연설 관련 이메일의 자료들이 6월 13일까지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것은 투명성의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힘먼 이메일의 공개 판결이 토레시 판사의 약식 판결 일정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 연결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힘먼 이메일의 공개로 인해서 약식 판결도 몇 주 안에 일어날 것으로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행보와 발언을 보면 리플과 SEC의 합의가 빌 힘먼 연설 자료 공개 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개가 되면 더 합의가 힘들어질 것이고 약식 판결 이후에나 합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예측에 더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 관련 소송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패턴을 공유하는데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는 약 9주 간격으로 주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남은 유일한 주요 판결은 약식 판결이다. 9주 간격으로 본다면 약식 판결은 7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해당 타임라인은 내 예측이 아니라 그저 리플 소송 관련 판사들이 주요 판결을 내렸던 일정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리플 XRP 홀더분들의 마음에 다시금 기대를 짝트게 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는 힘먼 연설 관련 자료와 관련해서 63개의 이메일과 52개의 연설 초안은 힘먼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다. 연설 문서에는 SEC 임원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준이 웹3 파이낸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리플이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은 리플 XRP를 국제결제 혹은 도매용 결제 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어디에도 증권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리플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 힘든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토큰의 정의가 분분하다는 것은 SEC가 리플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이 최근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현물 암호화폐 거래소인 유럽에 있는 비트스탬프의 지분 인수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니카 롱 사장은 리플은 대차 대조표가 튼튼하고 글로벌 리더십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미국 밖에서 결제 서비스 이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비트스탬프를 포함해서 전 세계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해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통합과 같은 기능으로 결제 제품을 더욱 유용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케빈 헌 공화당 하원 의원에 의하면 내일 오후까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는데요. 무디스에 의하면 미국이 6월 중순 국채 이자를 지급해야 신용 등급 최고 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6월 15일 2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부채 한도 인상 합의는 타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데요. 무디스에 의하면 그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관련해서 미국 디폴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신용 등급 최고 단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인데요. 오늘 내일 부채 상향 협상과 관련된 마무리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상황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하고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변동 내용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또 정치적으로 노이즈가 있을지 우려스러운데요. 해당 정책이 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